예, 안녕하십니까. 저 박종화 회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시사 1차 종합반 합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회계학을 담당하는 회계사이고요.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가 이제 시험법이다.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겠죠.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고요. 원가관리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하고 관리, 의사결정하는 회계가 원가관리회계인데, 당연히 배워봐야 알겠죠. 어쨌든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래서 책도 보통 다 두 권으로 나오고 있죠. 재무회계 한 권, 원가관리 한 권. 어쨌든 두 가지가 섞여서 이제 우리가 회계학을 구성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계사이고 세무사이고 학교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이제 회계사이다 보니까 회계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3년 말까지는 3일 회계법인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조그만 회계법인에 이사로 돼 있습니다. 야, 큰 데 놔두고 왜 조그만 데 가느냐 하는데, 저 때는 다 그랬습니다. 제가 회계법인 다닐 때,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큰 데 있잖아요, 큰 데. 큰 데가 이제 4개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 다닐 때는 평균 근속 연수가 3년, 4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정도가 퇴사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게 우리가 이제 퇴사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한 8, 9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짧게 해야 될 텐데, 이제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라도 제가 지금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회계사이고, 그다음에 상장사 사회이사라도 재직 중이다. 사회이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회사를 이제 감시하는 기능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관심 없지. 야, 그래서 네가 어떤 놈이고 어떻게 강의하는지가 궁금하다. 그래, 네 소개는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하자 이거죠. 또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다 인정을 받고 있다. 전체적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한 지 10년쯤 됐는데 1년에 평균 어떨 때는 21권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한 2년 전이었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죠. 하여튼 100권 정도 쓴 것 같아요. 각종 책들을 많이 썼다. 여러분들은 여기부터가 궁금하지. 그래, 네가 어떤 놈인지 대충 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제 커리큘럼은 사실 다 하거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모의고사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회계학의 경우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손이 안 나가. 꽈락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50에서 심할 때 60%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용은 아는데 손이 안 나가. 그래서 제한 시간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다 못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꽈락률이 높고, 그래서 모의고사반이 특히나 이제 회계학은 완전히 필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는 다른 학원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기본 강의가 아까 말했죠. 과목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할 게 많다고. 그래서 7월달, 8월달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원가관리가 기본계가 끝나고, 물론 빡빡합니다. 워낙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강의 시수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요약 강의가 있는데 요놈의 절반이 되겠죠. 요약 강의는 다른 책이 또 있어요. 요약책이 또 있기 때문에 얇은 책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고, 핵심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 하는데 조금 축약해서 약간은 빠른 속도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11월, 12월 달에 구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 눈 내리고 이럴 때 이제 빡시게 또 이제 실전 대비를 하는 거고, 요걸 바탕으로 아까 말했죠. 모의고사 많이 필수다 회계학. 말문제 특강 그렇게 돼 있는데, 큰 커리큘럼에 어떤 큰 이상점도 없고 큰 차이점도 크게 없는데, 요거 하나 다르다 이거지, 모의고사 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의 소개, 저의 PR이 될 건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한 2개 정도만 합시다. 시간이 또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일단 제 책은요, 하나의 예제가 딱 있을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회계책은 다음을 회계 추리하시오. 그다음에 질문 많아봐야 2개에서 최대 3개인데, 제 책은 질문이 어떨 때는 15개야. 그래서 이제 토 나올 정도로 많죠. 그렇게 하나의 상황 가지고도 여러 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 이제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회계를 공부 안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회계 처리가 뭐냐? 회계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정형화된 어떤 회계 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계 처리를 그렇게 안 하고 그림을 통해서 푸는 스킬이 있다. 계산이 보통 30문제에다가 말문제 10문제인데, 그럼 계산 문제 30문제 했을 때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요령이 다 있습니다. 예, 저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요령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죠. 다른 강사님하고의. 하여튼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 강의 도중에 이거는 출제가 된다 안 된다 다 명확하게 다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또 60점 이상료, 70점 이상료, 꽈락료 해가지고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강의는 PPT로 또 진행한다. 기타 등등등. 예,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 내용이. 그래서 내가 써놨지만은 그 살짝 맛만 보자. 그래 네가 아까 뭐 하나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야, 4개밖에 없는데 넘겨보세요. 또 있잖아. 이렇게 쭉 해서 하나 예시로서 보여드리겠는데 상황이 하나인데 낼 수 있는 게 그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이걸 다 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책이 뭐 괜찮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뭐 관세 쪽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 쪽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제 책을 같이 좀 썼으면 안 되겠냐 하면서 3군데서 연락이 와서 그래가지고 예, 또 다른 3명이 제 책을 같이 공유해서 총 4명의 강사가 제 책으로 강의할 정도로 뭐 책을 일단 인정받았다. 물론 강의력도 민망하지만 예, 많이 인정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까 뭐 그림을 통해서 뭐 한대매, 뭐 일반적인 풀이는 이런 게 이제 회계치라는 거예요. 회계치, 뭐 자변, 대변 쭉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안 하고 모든 토픽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런 요령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남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가르친다.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비슷하죠. 재무회계 30에 원가관리 10문제는 이제 그건 진리인데 뭐가 비슷하냐? 말문제가 대략 한 10문제쯤 나옵니다. 계산이 30개 나오고요. 뭐 그거는 뭐 꾸준합니다. 이번 시험에 뭐 총평을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해서 쭉 하는 건 그렇고 전반적인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재무얘기든 원가관리 얘기든 최근에 어려워지고 있다. 뭐 그거는 확실한 추세입니다. 감정평가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관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2판을 이번에 책을 썼는데 내용을 대폭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안 내던 걸 막 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야, 뭐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꽈락률은 근데 원래 높았기 때문에 더 높아지지는 않더라고. 원래 이미 55% 넘어서 꽈락률이 그렇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 이상 꽈락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높진 않고 그래서 55에서 60 정도를 계속 꽈락률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거는 뭐 넘어가시면 되겠죠. 궁금하시면 각자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어려워졌다. 회계학 과목의 공부 방법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10시간 공부하는데 썼을 때 3시간 물론 최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회계학이 조금 뭐 이해력이 떨어져 그러면은 50%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대 5시간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시간 중에서 5시간, 6시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전업투자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전업투자자란다.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제가 요즘엔 주식에 좀 빠져가지고 전업투자자라는 헛소리를 해버렸는데 뭐 괜찮지 뭐. 그렇죠? 여러분 졸리는데 잘 됐다. 그 다음에 이해와 암기. 그렇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도 얘기합니다.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반만 이해하자. 나머지는 시간 지나면 다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어차피 이해 안 되는 것들 나중에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이해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범위는 아까 말했죠. 재무회계 30의 원가관리 10문제인데 재무회계가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원가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원가관리를 먼저 푸신 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메인은 재무회계니까 거기를 어떻게든 우리가 시험장 가서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시험 본다 이런 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학은 예습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예습해봐야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예습 필수다? 복습 필수다라고 쓴 건데 왜 이렇게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네. 예습은 필수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타가 났지? 하여튼 다시 말하면 이제 예습을 할 필요가 없고 복습은 반드시 해야지.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으로. 눈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 회계학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손으로 해야 덜 까먹는 거예요. 어차피 까먹는데 누가 덜 까먹냐 했을 때는 눈으로 본 사람하고 손으로 본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손으로 한 사람이 훨씬 더 덜 까먹는다. 그래서 하여튼 복습은 하루 이내로 직장인 기준으로는 이틀 이내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회계학이니까 이 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격의법학원에서 관세사 1차 무역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유태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내년 시험 대비해서 1차 시험에서 종합반 합격설명회가 있고요. 1차 무역영어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또 어떻게 저희가 강의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영어 시험의 시험 범위인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무역 이론 분야가 있고 무역 관련 국제법규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출제되는 범위는 여기가 한 10%에서 20%, 그리고 국제법규가 한 80% 이상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거 두 개를 나누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국제법규도 결국에는 일반 무역 이론들을 이제 국제적인 협의체들이 이제 법제화 시켜 놓은 거고, 그걸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국엔 두 가지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무역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들이, 모든 협약들이 다 사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시면 이제 이 올해 출제 문제에서 어떤 비율로 출제됐는지를 보실 수 있겠지만, 그 협약들을 전부 다 공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3대 협약이라고 불리는 저희 빈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다른 범위들은 조금씩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특징으로 하나는 이제 2차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이 있는데, 그 2차 무역실무 과목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차 시험은 영어로 된 협약을 객관식으로 공부하는 거고, 2차에서는 그 내용들을 이제 그 한글로 암기를 해서 논술을 하는 게 주된 2차 시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잘 다져 놓으셔야 2차에 가서 당황하거나 개념을 새로 익히거나 할 필요 없이 스무스하게 공부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올해 시험 41회 시험에서 출제가 어떤 빈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통상 아까 말씀드렸던 빈출 범위에 해당하는 3대 협약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범위인데, 보통 3대 협약에서 얼마나 출제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반수, 그러니까 우리가 총 40문제를 시험을 보죠. 그 중에서 20문제가 넘었다 라고 하면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웠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20개가 넘게 출제가 됐는데,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3대 협약에서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어려웠다,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나왔고, 그 수험생분들 시험장에서 느끼신 난이도가 꽤나 높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3대 협약 비중은 높지만 문제는 어려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래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1차 시험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회계학 과목에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이 좀 생소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회계학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래도 무역영어도 놓지 않고, 영어 협약이고 또 회독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서 횟수를 늘려서 익숙하게 내 눈에 박아놔야 시험장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40문제 무역영어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안에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 1분에서 1분 30초, 길어야 2분인데 지문이 꽤 길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내 눈에 익숙하지가 않으면 하나하나 거기서 처음 보는 문장들을 해석해서 OX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늘려서 내 눈에 많이 익혀 놓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놓지 않고, 이 무역영어 과목을 놓지 않고 조금씩 계속 협약들을 접해줘야 된다. 나중에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면 하루에도 뭐 3대 협약 한 번씩 다 보시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제 놓지 말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 이제 첫 술에 배부르기는 힘들다, 그렇죠? 한 번 듣고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해가 안 돼도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고요. 또 이해가 되는 건 또 딱히 암기가 필요하지 않고 술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반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회독이 중요하다. 회독 위주의 공부가 필요하고, 예습보다는 복습이라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수험생활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어려운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무역거래라는 게, 우리 무역영어 과목은 2차 무역실무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다른 뭐 관세법이라든지 뭐 회계학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깊은 과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건 이제 실무적인 관행들을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그 양이 A부터 Z까지가 방대해요. 근데 결국의 핵심은 하나거든요. 이제 사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물건을 줬어. 근데 네가 나한테 돈을 줄 것이냐? 또 반대로 이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줬는데 물건을 줄 것이냐? 제대로 된 물건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리. 그래서 뭐 결국에는 제3자에 대한 신용을 쓰거나 결국에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실 때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무릎을 한번 탁 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좀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빈출 내용 말씀드렸던 3대 협약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최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연락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1차 시험은 뭐 다른 과목들에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무역영어 과목이 제대로 다져놓지 않으면 2차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무역실무 과목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다시 성을 쌓아 나가셔야 되는 과정을 겪으시기 때문에 1차에서부터 좀 천천히 밟아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합격예법학원 1차 관세법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영호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오늘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같이 공부하게 될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세법 시험 범위는 당연하게도 이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FTA 특례법이 매년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법계로는 좀, 관사 1차 시험에서도 가장 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목표는 합격을 해서 관사가 되는 건데, 관사가 됐을 때 이 법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점수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 점수만 높이자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에서도 관세법이 있기 때문에 1차에서 객관식 문제 점수만 높이자는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2차까지 어느 정도 염두를 하면서 2차 관세법에서 적용될 부분까지 어떤 식으로 구조를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관세법 이번 저희 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특징은 고득점 취득 과목입니다. 이 관세사 1차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물론 관세법도 점점 평균 점수가 좀 내려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게 이제 체감상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4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장에 결국 들어갔을 땐 가장 할만한 과목이 관세법 과목이 될 겁니다. 결국엔 평균 60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회계학에서 점수를 고득점 맞기 굉장히 어렵고 무역영어에서 맞추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부족한 점수를 채워주는 과목이 관세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이 우리 시험 볼 때 1교시 첫 번째 과목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관세법에서 충분한 자신감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시험지를 맞닥뜨리면 아는 문제도 좀 당황하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험을 치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 맞닥뜨렸을 때 실력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어도 관세법에서는 조금 더
자신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긴 그 시험 시간을 좀 여러분들 리듬에 맞게 유리하게 시험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관세법 과목이다. 그래서 결론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자신감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도 쭉 활용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24학년도 40일에 관세사 1차 시험 어떤 식으로 출제됐었는지 분석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담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난이도 어려운 문제랑 좀 다루기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법을 중요한 과목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도 봐주시고 많이 참석을 또 해주셨을 텐데요. 일단 공부 시간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뭐 잠도 주무셔야 되고 다른 일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전업수험생이라고 해서 잠깐 뭐 쉬는 시간도 있고 밥도 먹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3시간 언저리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과목이니까 3시간 하면 12시간,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1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신 강의를 듣는 것을 포함해서 3시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강의 시간을 빼고 3시간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하루가 너무 부족합니다. 보통 강의를 한 번에 3시간씩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은 뭐 빨리 감기로 듣기도 하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그게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시간까지 일단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한 3시간에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고 대신 공부할 때 객관식 점수만 높이는 식으로 준비하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우리 1차 시험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은 이제 뭐 특징마다 다르겠지만 관세법에 있어서만큼은 뭐 2차 시험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8월달 기본이론 강의 때는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돕는 정도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써주시고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한 3시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겠죠. 결국 우리 시험 보면은 2차 시험 보고 나면은 뭐 암기가 다였다, 암기가 제일 중요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생으로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재죠. 강의를 듣고 처음에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이해해야 나머지 부분 암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생으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그렇지만 뭐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해만 하고 이제 한 귀로 들으면서 슥슥슥 빠져나가면 그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이 내용을 나중에 어떻게 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 이제 구체적인 건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각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문장 배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키워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챙겨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이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어지는 제도인지 이해하면서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수업을 준비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시간이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해의 포인트를 좀 더 높일 거예요.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비율을 낮춰서 암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연히 처음 듣는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 다시 뭐 공부를 안타깝게 하시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오늘 수업 앞으로 기본이론 강의 들으실 분들은 태어나서 관세법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와 암기 동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해의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재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우리 교재는 제가 우리 법령집을 따로 편집을 해서 수업 목적에 맞게 편집을 해서 좀 보시기 편하게 나온 25년 시험 대비 교재가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 교재에는 당연히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담겨 있고 일부 너무 좀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하긴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비중이 뭐 나오더라도 어쩌다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한 그런 뭐 기재사항을 뭐 다 적어라 뭐 이런 것들 대체로 담긴 했지만 정말 마이너한 건 뺐고요. 우리 수업 목적에 적합하게 목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은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교재를 반복적으로 회독하는 걸 중심으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회독하면서 그 목차 구조대로 법이 구성되어 있구나. 이 법에는 순서가 뭐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연관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눈으로 담으면서 구조를 좀 생각하면서 교재를 계속해서 회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집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법령집으로 볼 때 그런 연관된 내용을 찾는 게 또 바쁜 수험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뺏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서로 저는 준비를 했으니 기본서를 더 보시는 걸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예습 복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습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은 복습 위주의 공부를 꼭 해주셔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시고 복습 뭐 그날 했던 거 1회독만 하셔도 아마 시간이 처음에는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회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 이론 때는 예습은 하실 필요 없고 복습 위주로 그날 했던 거 1회독 하시면서 강의 들었던 거 1회독 하시면서 무슨 내용이었지,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었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 공부 방법을 이렇게 정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강의 방향성을 또 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세법은 1차, 2차 모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와 연계돼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시면 나중에 뭐 이제 동영상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은 문제풀이 위주로 같이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이 강의 실제 하는 것과 이 현재 시간과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가시는 분들은 2차 관세법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단순히 그 객관식 문제만 많이 맞자는 느낌보다 충분한 이해 통해서 구조 암기 같이 이루어 주시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객관식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패턴으로 어떤 느낌으로 나오겠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는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저는 좀 용어 같은 걸 최대한 쉬운 설명을 드리고 현업에 있는 예시를 많이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수험생 때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뭐 한자어 많이 쓰시고 너무 이제 지식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깊은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니까 수험생 입장인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복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게 무슨 의미였지 다시 찾아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너무 수험생활을 길게 만드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 강의에서는 좀 보완하고 싶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꼭 100% 맞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에 적합한 뭐 비유를 든다거나 현업에 있는 사례를 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단어 같은 것도 좀 어렵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좀 개념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수험생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못했어요. 1대1로 선생님들한테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가가는 이런 걸 잘 못했는데 그때 오히려 좀 그런 쑥스러움을 덜고 다가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좀 더 제 성격이 짧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강사가 되면서 수험생분들한테 1대1로 좀 맞춤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 언제든지 제가 제 연락처랑 뭐 다 공개를 할 테니까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공부 방향성도 좋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청해 주셔도 또 좋고 수시로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험생마다 뭐 처한 배경이 다르고 학습에 대한 습득, 뭐 이해도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거기서 이제 각각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예,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그 부분을 좀 이제 도움드리고 또 거기서 저도 얻은 뭔가 피드백 같은 걸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관세법 1차 강의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부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7월 1일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년 1차 시험까지 여러분과 함께 내국소비세법 강의를 하게 된 이평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저 강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좀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국소비세법 시험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이렇게 이제 크게는 세 가지가 있고 요 세 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면세를 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이제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좀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내용들 일부 이렇게 포함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내국소비세법 과목만의 특징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쉽습니다. 예, 쉬워서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면은 공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평균 점수가 오르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쭉 설명드리면 첫 번째 암기 위주의 과목입니다. 예, 정직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암기만으로 커버가 된다는 과목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암기 위주로 하시되 이제 암기를 좀 빠르게 하시려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가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적인 난이도가 이제 투입 대비 점수 향상이 크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시험 때 택했던 방법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뭐 부끄럽지만 1차 때 4488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좀 쉬운 과목들 2개만 80점 80점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뭐 회계학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뭐 40점 40점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뭐 사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면 전략 과목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 범위. 예, 공부 범위는 좀 난이도에 따라서 크게 상이한 과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국소비세법 같아요. 예, 난이도를 크게 상향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전체 범위를 공부하려면 좀 범위가 넓은데 사실 관세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예, 공부 범위가 많다라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충분히 투입 대비 점수 향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 향상을 노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2교시 때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을 같이 보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시간을 공유하게 되죠. 예, 두 과목을 80분 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계학 푸시는 거 40분 잡고서 푼다고 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국소비세법을 한 20분 내에 푸셔야 회계학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회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과목일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계학에 엄청난 시간을 투입하고 하시고 나서도 다 아는 문제인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 푸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구 서비스법은 최단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꽈락 안 맞도록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빠른 풀이가 중요합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세법이. 근데 여러분들 관세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4개에서 6개 사이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놓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 80점 정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분석은 이렇게 보시면 계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그리고 납부세액의 계산, 그리고 겸용사업자의 세액계산 등등 요렇게인데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거는 심지어 계산 문제와 그리고 말 문제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보다는 차라리 말 문제 많이 맞추시는 게 낫겠죠. 그 방향으로 좀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고 전체 말 문제인데 그 와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그 앞부분에 좀 몰려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 있겠죠. 그 위주로 좀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주세법, 개별 소비세법과 동일하게 앞쪽으로 몰려있는데 최근에 조금 뒤쪽으로 몰아서 출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앞쪽에서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부 시간. 여러분들 회계학 하시느라고 시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형영어나 앞에 관세법 같이 2차에서 다루는 과목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소비세법을 굳이 열심히 시간 들여가면서 공부해라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바보 같은 공부법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암기할 사항만 잘 추려내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고 사전에 좀 이해해서 빠르게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미리 한 다음에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만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부분을 100% 이해하는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야 되는 부분만 강의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암기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재 및 범위는 한 개의 책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굳이 많은 책 필요 없고 한 개의 책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그렇게 좀 요약서 겸 기본서로 생각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습복습 얘기를 하자면 다른 강사분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복습이 더 효율적입니다. 복습을 안 하시고 예습을 하게 되면 본인 마음대로 좀 용어를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고 나서 공부를 하셔야 잘 짜맞춰지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복습을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강의를 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내구소비세법도 쉽기 때문에 빠르게 체득하는 걸 도와드릴 뿐이지, 결국에는 점수는 다 이제 일정 시간 투입하면 80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까지 제가 좀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 그리고 암기를 돕기 위한 강의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내구소비세법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2차에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1 맞춤 관리 한 명 한 명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잘 답변해 드릴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셔서 공부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